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5월 마지막 장 오늘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자 코스피가 하루 만에 2,700선을 반납한 건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84% 내린 2,69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2,700선을 지키면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지만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량을 늘리면서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어제장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장에서는 팔자세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을 합쳐서 1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코스피 지수를 크게 짓눌렀는데요. 코스피 일중 흐름과 동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0.26% 내린 734선 기록했는데요.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는 코스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림세 기록했는데요. 알테오젠 1.35% 하락했고요. 장중 크게 하락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입니다. 하반기부터 대규모 수주가 본격화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특히 FLNG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한국 BNC입니다. 중국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CL맥스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중국향 매출 성과에 대한 기대가 오르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가 어제 고점을 경신하고 오늘은 또 바로 미끄러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약세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좀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버원이자 온리원이시잖아요. 전문가님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저랑 함께 하시면 이제 뭐 무서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네. 자, 일단 우리나라에 그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제가 이제 뭐 다들 뭐 이렇게 뭐 넘버원이다 자기가 그런데 저는 넘버원은 확실히 아닌 거는 맞는데요. 저는 하지만 감히 이제 온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손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의 이제 공식 전산 자료를 보면 한 6개월 연속 지금 손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시면 하실수록 주식 투자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이 만약에 생각보다 잘 증가를 갖다 안 한다 그러면 원인이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손절난 손실 처리한 부분을 갖다가 제외하고 나면 주식 투자는 누구나 다 고수익입니다. 결국은 이제 손실, 그 손절매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절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종목 투자하거나 두 종목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달에 보통 한 30종목, 한 40종목 그렇게 투자를 되게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에도
항상 계좌의 포트폴리오에는 한 5종목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되게 지키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한 달에 3, 40종목을 투자하는데 손절 없이, 그리고 항상 5종목을 보유한다는 건 결국 한 달에 한 30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한다는 거는 제가 제가 뭐 이렇게 좀 무언가를 갖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좀 올라가는 주식을 갖다가 막 추격 매수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어제 여러분들 그 하이브 아시죠? 하이브가 어제 이제 그 방시혁 의장이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아침에 이제 한 마이너스 7% 정도 급락하고, 그 전날에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2% 폭락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한테 좀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 1,000분 좀 넘게 되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하이브를 이제 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공포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시가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이 좋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한 5, 6% 정도가 거기서 좀 수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가 결국은 손절을 하지 않을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대한민국의 넘버원은 물론 아니지만, 누구도 모르죠, 그거는 넘버원이 누군지. 그런데 적어도 저처럼 손절을 갖다가 안 하고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절을 갖다가 잘해야 주식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손절은 없는 것 같아요. 손절은 다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내가 손절을 한다. 저도 물론 손절을 하긴 합니다. 전산상으로 보면 한 100종목에 한 종목 정도는 손절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는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안정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갖다 관리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고객 자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은 조금 자극적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 그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갖다 해드릴 때는 23,500원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이제 거의 9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물론 제목에는 좀 자극적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한 20년 차트를 갖다가 보면 실제로 4만 원 이상부터가 실질적인 매물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그럴 때 정말 엄청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시절은 결국 그 차이나 버블, 중국 버블이 만들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4만 원이 아니고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급락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막 유상증자를 몇 번을 거치고 되게 힘든 시절을 갖다 보냈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힘든 시절로 들어갈 때가 4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4만 원을 돌파하잖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 물론 저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너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5만 원, 6만 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4만 원 이상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4만 원을 갖다가 정말 안착을 하고, 그리고 5만 원 가고 6만 원 가고 하는 게 지금처럼 한 걸음에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누군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저 고지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저는 대부분 다 그냥 업종 대표주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30만 원.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그냥 그랬어요. 이거 30만 원. 여기서 제가 되게 트레이딩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달에 한 30종목, 40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30만 원에서도 되게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이런 자리도 투자를 했고, 그 전에 많이 올라올 때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업종 대표주는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선주를 갖다가 똑같은 주식을 투자했어요.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아마 한 30% 정도가 상승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계좌에 만약에 뭐 그런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이 있으면 사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계속 계좌를 갖다가 계속 핸드폰을 갖다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주식이 있으면 별로 신경이 별로 안 쓰입니다. 뭐 좀 오르겠지 뭐. 그리고 뭐 사실 뭐 업종 대표주인데 그리고 싸게 샀는데 뭐 좀 빠지면 더 사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오르면 뭐 적절하게 또 저 사람이 또 팔라고 하겠지. 뭐 그런 시점에 오겠죠. 뭐 알테오젠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32만 원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별로 불안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린 타점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업종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는 일단 우리가 좀 아니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그런 시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보니까 뭐 펩트론이 정말 또 강한 흐름을 갖다 보였는데 지금 어느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펩트론을 갖다가 뭐 6만 원에 저처럼 얘기를 갖다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는 2회로 돼 있는데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께도 되게 타이밍을 많이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2회,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이런 주식들. 근데 사실 뭐 수익률은 다 엄청납니다. 뭐 넥스원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이 뭐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당시에는 물론 이렇게 뭐 이런 시기에 주식을 갖다 한다 그러면 되게 흥분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넥스원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 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주식을 갖다가 보통 매수를 하는 자리 보면은 이제 그 우량주 눌림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골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함께 배우실 텐데,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100페이지짜리 무료 자료인데 이게 어디서 짜집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비법을 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뭐 수급 비법, 그리고 뭐 실전 비법, 제가 이제 실제로 보는 그런 차트들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어디서 짜집기 없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제 또 주말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휴일도 있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량주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자랑하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25년의 경력 인사이트, 오늘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됐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주항공 테마,
위성 인터넷 사업 본격화 속에서 주목받았고 자동차 대표주 테마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 속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지국이 따로 필요 없고 또 위성 신호만 있으면 어디든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이 닿지 않았던 바닷속이나 외딴 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부가 스페이스X와 원웹에 국내 서비스 협정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해외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요. 이제 단말기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서비스 개시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LK 사명 20%대 높은 슈팅으로 마감했고요. 인텔리안테크 6%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테마 알아볼 텐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주가 강했었지만 하지만 자동차 대표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재점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가 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수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4.2% 하락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도 또 부담을 더해줬습니다. 결국에 관세와 환율 그리고 생산 부진이라는 삼중 악재 속에서 오늘 자동차 섹터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기아와 현대차 각각 4%, 2%대 나란히 약세로 마감했고요. 현대위아 2%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우주항공, 약세를 기록한 자동차 대표주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부터 이제 아스코가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5월 31일부터 해서 이제 6월 4일까지 일단 뭐 120개국에서 일단 뭐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어떤 그런 바이오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갖다가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 AACR도 저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거보다는 전 단계의 그런 학회 자료를 갖다가 교환하는 반면에 이제 아스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등 그런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 항암제 그리고 AI 진단 솔루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좀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온코닉 세라피틱스 그리고 이제 루니, 티움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리가캠 바이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쨌건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바이오텍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부터 국내 증시의 바이오로 갖다가 견인해 오던 그런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리가캠 바이오, 뭐 알테오제는 이제 조금 약간 고개를 갖다가 드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은 약간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리가캠 바이오는 사실 이번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갖다 발표하진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움직인 게 아닌가 항암제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리가캠 바이오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라고 보통 전망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해서 중국의 이제 포순 제약과 어떤 상업화 부분에서 성공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 4조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는 그런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리가캠 바이오와 이제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이 ADC 기업이 실제로 이제 다른 그 빅파마에게 인수가 됐는데 그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약 1조 달러니까 10억 달러니까 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2, 3조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사실 그 기업보다 더 이쪽에 대해서는 더 평가를 더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업화의 성공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퀀텀 점프를 갖다가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봐서는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대감과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도 리가켄바이오는 충분히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제로 알테오젠 기업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약가 인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 텐데 그 알테오젠 자체가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죠. 5월 말이 되면 우리가 특허에 대한 부분은 좀 일단 종료로 짓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사실 가장 강한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할로자임 세라피틱스였었는데 그런 할로자임이 사실 이제 알테오젠과는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할로자임은 약가 인하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지금 주가가 이 수준인데 이제 특허 이슈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이제 5월까지 정리를 하겠다,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6월 달에는 지금보다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스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도 좀 이제 관심을 둘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한 부분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코아케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아스코아케가 개막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석해서 항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로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테마는 이제 대선 공약과도 맞물리지만 이 결과와 상관없이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쪽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전과 신재생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원전이 오르면은 지금 신재생, 그러니까 이쪽 그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주가가 안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이 안 좋으니까 또 이쪽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선 토론에서 보면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다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갈리는 흐름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신재생 쪽이 조금 더 이제 안전한 부분이 아닌가. 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제 LNG 부분 오늘 뭐 삼성중공업도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저도 이제 아침에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그리고 컨텐트리 중앙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되게 별로 좀 안 좋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 뭐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은행주 그런 쪽이 좀 탄탄하게 버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오늘 상당히 좀 낙폭이 큰 흐름을 갖다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LNG 그리고 이제 FLNG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그리고 또 이제 협력 소식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 중에서 오늘 보시면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장중에 거의 20%까지 뭐 상승을 하고 이터니스도 좋은 흐름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갖다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공부방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갖다 드렸던 때가 이제 이 시점인 것 같아요.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 이제 제가 한번 살만한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한 4만 뭐 1,500원 그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에 사면 좋겠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좀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을. 근데 이제 이틀 뒤에 이게 5만 7, 8천 원 갔죠.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은 4만 원에서 5만 7, 8천 원이면 한 4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탄력이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뭐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렸고, 그래서 18,000원에서 한 23,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 뭐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방에서 하시면 더 좀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 이터닉스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 우주항공 테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에서 이제 우리 정부의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였는데요. 네. 전문가님은 이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5월 초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5월 21일이 우주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우주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좀 시세를 갖다가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5월 21일이 이제 그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정부에서 이제 그 스페이스X와의 어떤 그런 협정 승인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 3개가 동시에 통과가 됐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주항공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나라의 지금 우주 예산이 뭐 미국의 뭐 1%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GDP에서 GDP 대비해서 지금 우주항공 예산이 0.03%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GDP 대비니까 사실 뭐라고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래 뭐 너네 가계부에서 얼마 정도를 뭐 이쪽 R&D에 쓰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경시하느냐라는 거를 갖다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GDP 대비해서 미국의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우주 항공 산업의 어떤 중요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펼쳐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규 상장 기업으로는 지금 LK 삼양이 뭐 가장 좀 두드러진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매물벽을 돌파를 갖다가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래도 상당히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 6월 달에 또 이제 대전에서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떤 뭐 그런 대규모 그런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6월 초까지는 모멘텀이 일단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전후에서 오히려 이쪽 그런 섹터가 오히려 강세의 흐름을 갖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우주항공 관련주 하면은 좀 단골로 지금 등장을 하는 인텔리안테크나 뭐 세트레가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약간 좀 상징성도 있고, 보시면 또 이제 매물을 갖다가 또 돌파를 했죠, 정고점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텔리안테크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 포트에 넣어두고 좀 보시면 일단 한 6월 첫 주 그리고 잘하면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아스코 화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25년의 경력이 고스란히 담긴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올해가 시작된 지도 저는 좀 체감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진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네. 성공 투자 기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기법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방송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기법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기법,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갖다 많이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어, 특정 종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 계좌를 갖다 어떻게 잘 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주식을 잘하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은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경력이 한 20년, 15년, 막 10년, 15년, 20년 되면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리스크 관리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시청 그 연령대가 뭐 이제 저하고 비슷한 분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이제 또 훨씬 또 연배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사실 단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증권사의 그런 유튜브 그런 데 보면은 막 스킬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하루에 뭐 수백 번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증권회사에서 20년 뭐 근무를 한 저도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단타 못 하잖아요. 전 단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전 그래서 하는 게 보통 하루에 한 뭐 한두 종목 정도만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그것도 뭐 아침에 이제 보통 막 장중에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보통 네,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장 마감할 때 오늘은 이제 장 마감할 때 또 이제 뭐 어떤 종목을 또 투자를 갖다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원 가꾸러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뭐 골프 치러 뭐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여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6개월 연속해서 손절이 없는 그런 뭐 전문가라고 그럴까? 그런 멘토라고 그럴까? 아마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리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월에 한 3, 40종목을 투자하는데 한 달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5종목 평균적으로 항상 보면은 보통 이 정도예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 3종목, 2종목. 시장이 좀 좋다 그러면은 뭐 한 6종목, 7종목 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종목.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월에 한 뭐 2, 30개는 항상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중심에는 일단 스윙 투자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일에 수익을 갖다 실현하는 종목도 많고요. 그리고 한 보통 이틀째 수익 실현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만에 한 10% 되게 운 좋게 수익이 나왔는데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스윙 투자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요 기법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텐베거 주식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이제 좋은 타이밍에 좀 매력적인 그런 좀 눌림목 그런데 보통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뭐 노후 자금으로 여러분들 되게 화려하게 주식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뭐 진짜 주식 투자인지 아니면 불장난인지 막 모를 정도로 진짜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죠, 그렇죠? 제일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잡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사이즈가 작은 주식 오늘도 이제 뭐 컨텐트리 중앙을 갖다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시가총액이 컨텐트리 중앙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제 한 2,500억 정도, 2,3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5천억 이하짜리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컨텐트리 중앙은 오늘 좀 괜찮은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실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로 드렸습니다. 오늘 한 8% 이상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되게 빠르게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수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경에는 손절이 없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잘하다가 무너지고, 잘하다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투자. 어제도 제가 뭐 장중에 이제 아침에 한 9시 40분인가? 그때 이제 증권주를 어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으로 또 이제 5천, 지수 5천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딱 그냥 정답이 증권주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뭐 저하고 함께 주식을 갖다 배우시는 분들께 오늘은 그냥 메인이 증권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증권주가 진짜 막 폭등을 하더니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23%가 급등을 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아이디어를 보고 수익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뭐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뭐 현금을 갖다가 확 늘리는 편이고요. 손절이 없으니까 일단 어쨌든 뭐 원샷 원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뭐 지수가 계속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계엄도 있고 그리고 뭐 탄핵도 있고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관세도 있고 한 300포인트 이상이 순식간에 빠졌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에도 어쨌건 뭐 매월 한 3, 40종목을 갖다가 꾸준히 손절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계좌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강남에 뭐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 뭐 100억 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뭐 시세를 갖다 안 타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부동산들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는 결국은 계단식 상승이라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이렇게 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또 약간 좀 눌리다가 또 상승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런 거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위험해라고 하시는 거는 보통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뭐 원숭이도 돈을 벌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때 그럴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손절 없이 계좌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결국 잘 아실 것 같고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는 되게 치열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한 2조 이상 되는 그런 보로노이라고 이제 그 대형 바이오 제가 또 바이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뭐 4일 동안에 33% 이렇게 또 신호가 나가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불과 이제 지난주에 한 이틀 만에 10% 80만 원 시가에 매수해서 뭐 이제 이런 가격들 나오는 거죠. 그렇죠? 89만 원.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이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시가에. 그래서 12% 이틀 만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량주는 좀 이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우량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선주 뭐 그런 주식을 하다 보면 막 이런 때에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에도. 근데 대선 관련주는 이런 때 잘못 들어가면 이 가격이 다시는 안 오죠. 한 5년 뒤에 오죠. 다음 대선 때.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건 우량주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스윙 투자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 본연의 추세가 있죠. 그렇죠?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있는데 간혹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이탈을 갖다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시기가 단기간에 그 추세로 회복을 갖다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무위험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율 반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절이 좀 별로 없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23년 하반기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분명히 하락 추세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럴 때 들어가세요. 이럴 때, 그렇죠? 근데 좀 노련한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무너질 때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투매를 갖다가 이제 확 낚아채는 그런 세력들이 주가를 되게 무섭게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갖다가 가파르게 보이던 그런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단기간에 한 3배 올랐다가 뭐 15,000원에서 10,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네오셈이라는 주식 잘 아실 거예요. 뭐 당시 한 시가총액 한 1조 2천억 정도 했는데 9,000원까지 하락한 주식이 순식간에 18,000원까지 한 2배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식을 갖다가 지금 약간 조금은 이제 좀 매수를 해뒀는데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데 그 주식은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매집관적으로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천천히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이 없는 방법은 결국은 뭐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자리부터 주식을 매수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익성의 목적을 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정성에 가장 우선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이 특별한 악재가 없이 어떤 트럼프 관세 부분이나 그런 뭐 업종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나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하락했을 때 그럴 때가 결국은 좋은 기회더라라는 거고, 보조 지표로 보면은 이제 보통 이격도 그런 부분을 갖다 보통 많이 봅니다. RSI도 보통 기본으로 보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분봉 60분 이격도 그런 부분도 많이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기법자료에 보시면은 차트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좀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말을 갖다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일강이 뭐 이제 보통 그런 내용이죠. 뭐 서론, 주식이란 뭐 어떤 것인가, 뭐 마음가짐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일강의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일강에 넣은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큰 손해만 안 보더라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주식만 아니면은 내가 저 올해 주식 투자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월간 차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풍수지리를 잘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마을에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마을을 갖다가 한눈에 보면서, 그러면서 아, 저기가 좀 명당 자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제 그렇게 한눈에 좀 어떤 그 주식의 어떤 추세 또 전략을 짜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월봉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 5가지를 이렇게 요 1강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보시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주식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제 뭐 MACD 오슬레이터 이런 차트 하나 딱 이렇게 월봉하고 함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거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딱 이 주식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주식은 지금 좀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좀 더 사도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좀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템베거 자산관리 철학부터 우량주 스윙 투자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왔습니다. 주말에도 이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기법서를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왕이 될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히든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왕좌의 종목들 자세한 투자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제가 JYP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일 못 올랐어요. 엔터주. 대형 엔터주 중에서 제일 못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 2달 전이죠. 갑자기 급락하면서 주가가 지금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되게 안 좋은 수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한류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한한령 해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전방이 좀 확산하는 게 되게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스트레이키즈 투어하고 이제 앨범 1, 2 다 하고 트와이스도 이제 또 컴백을 갖다가 해서 이제 어떤 기업의 그런 실적 정상화에 많이 기여를 갖다 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가장 부진한 엔터주 그리고 이제 공백을 메우는 반격이 이제 2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뭐 YG 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이전에 지금 여기서 한참 높은 수준이에요. SM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JYP는 아직까지 지금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올해 초 2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그 전에 나온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저는 뭐 괜찮은 눌림목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JYP를 갖다가 좀 일부 편입을 갖다가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요즘에 되게 핫한 그런 지주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지배구조 이슈도 그렇고 또 상속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법 개정 그런 부분 등 많은 이슈를 갖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PBR 주로서 되게 부각을 갖다 받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한번 확 빠졌을 때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좀 없고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오늘 좀 급락한 자리들 오늘 지주사가 대부분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종목을 또 자세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화 6거래일째 강세 49% 오름세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승률의 비결은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태양광, 우주항공 올라왔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의 경우 이번 주 세계 최대 암학회, 아스코학회가 개막했죠. 이 학회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가 예정인 니가켄바이오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할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왔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85,000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저 PBR이 부각되면서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62,000원, 1차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